자,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이렇게 돼 있고 법 제12장입니다. 교재 기준으로 12쪽에 15쪽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법이 스스로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한 내용 중에 58조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래서 법령에 따른 이거 마치 형법에서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정당행위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상의 경쟁법상의 명문 규정에 따른 개념이겠죠.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되 경쟁 제한을 인정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것이지 법령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시키는 거, 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9조. 네, 59조죠. 이게 무체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체재산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입니다. 사실 이거 아주 예전 표현이에요. 예전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도 이제 안 쓰죠.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별도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사실 지식재산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체재산권의 행사. 여기에서는 뭐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한해서 적용돼야 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해서 경쟁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라는 것들. 자, 추세가 추세이니만큼 설문의 경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쟁점이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A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식재산을 남용하는, 누가 봐도 뻔한 남용,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출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당연히 남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남용 행위로 인해서 별도로 이게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일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 행위일지, 아니면 시지 사업자에 해당해서 시지남일지, 이건 개별 규정의 선택 문제일 것이고요. 여기서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것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법 규정만 선택해서 여기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리면 조금 부족하다. 여기다가 논리적 전제로 뭘 해야 돼요? 59조가 언급돼야 돼요.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해석해 보세요. 부당한 권리 행사, 남용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59조의 선결 문제를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논점으로 법 59조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고, 언급하지 않으면 감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용과 관련된 징검다리를 건너셔야 돼요. 그게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언급을 반드시 하시고, 이제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는 누가 봐도 뻔한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겁니다. 실무상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는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나오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까지 나오겠느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심사 지침이 있어요. 공정이 예규이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을 이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비판하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59조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요 관련된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반칙 행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제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렇게 돼 있죠. 60조. 그래서 소규모 영세 이 사업자 등을 제외하는데, 이때도 뭐예요? 그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든지 경쟁을 제한하는 그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소규모 사업자일지라도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보시죠.